동물. 1. 개관. 식물에 대응하는 지상의 생물군. 몸이 단세포로 된 것은 식물과 합쳐 미생물이라고 하기도 한다. 현서동물은 100만 종을 넘는다고 추정되며 동물 분류학상 약 32문으로 나누어진다. 생물은 오늘날까지도 흔히 식물과 동물로 나누고 있지만 이것은 원래 고등한 식물과 동물을 위주로 구분한 것이다. 확실히 개와 소나무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생물 전체를 살펴볼 때에는 그 구분이 단순하지 않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3무리로 나누어 가장 하등한 식물은 영양작용과 번식작용을 가지고 이보다 고등한 동물은 이것에 더하여 감각작용과 욕구작용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인간은 동물의 작용 외에 이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1866년에 E.H. 해켈은 생물을 모네라, 원생생물, 식물, 동물의 4군으로 나누고 뒤에 3군은 모네라로부터 갈라진 것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에도 생물계를 몇 개로 나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1969년 R.H. 위테커는 생물계를 모네라,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의 5개로 나누었다. 모네라는 핵막이 없는 세포, 즉 원핵세포로 되어 있고 단세포의 단체 또는 군체로 존재하는데 이것에는 세균류, 남조류 등이 속한다. 원생생물은 핵막이 있는 세포, 즉 진핵세포로 되어 있으며 단세포 또는 단세포의 군체를 이루는데 여기에는 유골레나 식물, 황색 편모조류,와 편모조류, 그리고 원생동물 등이 포함된다. 식물은 진핵세포로 된 다세포 생물이며 색소체 속에 들어있는 광합성 색소인 엽록소를 가지는데 다세포조류, 선태식물, 유관속 식물을 포함한다. 균류는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진핵이 있고 엽록소가 없어 종속영양적이다. 끝으로 동물은 세포벽이 없는 진핵세포를 가지는 다세포 생물이며 광합성 색소가 없어 종속영양적이고 덩어리 먹이를 몸속에 넣어 소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동물에는 원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이 속한다. 동물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물은 종속영양을 영위하고 먹이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 이동운동을 하며 설사 고착 생활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몸의 일부는 활발하게 운동하고 유생시대에는 자유운동을 한다. 또 대체로 동물들은 넓은 의미의 식물에 비해 환경의 자극에 대하여 더 빠르게 반응하며 물질 대사율이 더 높다. 동물은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과 같은 매우 하등한 동물을 제외하면 반응 및 운동과 관련하여 감각기관, 운동기관, 신경계를 가지며 동물의 세포는 섬유 소재를 포함하는 두꺼운 막을 가지지 않는다. 식물의 체제는 표면적이 넓게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 외견상 복잡하게 보이나 대부분의 다세포 동물은 운동과 관련하여 표면적은 작으나 내부적으로는 세포, 조직, 기관의 분화 정도가 매우 높아 내부 체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 분류. 동물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문으로 분류된다. 1. 몸이 단세포인가 아니면 다세포인가. 2. 발생상 2배엽성인가 아니면 3배엽성인가. 3. 몸의 모양이 비대칭성인가, 방사대칭성인가, 또는 좌우대칭성인가. 4. 몸속에 체강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경우에 그 성질은 어떤 것인가. 5. 참다운 소화관이 있는가 없는가. 6. 몸이 체절성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비체절성인가. 7. 부속지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경우에 부속지에 관절이 있는가 없는가. 8. 골격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경우에 화학적 성질은 어떠하며 외골격인가 내골격인가. 9. 척색이 있는가 없는가.
10. 여러 가지 기관계의 위치와 구조상의 특징은 어떠한가? 11. 유생의 모양과 구조는 어떠한가? 동물계를 몇 가지 문으로 분류하는가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32문으로 나누기도 한다. 동물계를 이야기로 나누는데 몸이 단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원생동물학계, 다세포인 것이 후생동물학계이다. 후생동물 중에서 조직의 분화가 거의 없어 아직도 세포적인 단계에 있는 것을 측생동물이라 하고, 조직의 분화가 이루어져 여러 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진정후생동물이라 한다. 측생동물에는 해면동물문만이 포함되는데, 이것은 원생동물에서 진화되어 진정후생동물과는 직접적 관계없이 동물계의 역가지로서 독자적으로 진화해온 것이라고 여겨진다. 진정후생동물은 대칭의 상태에 따라 방사대칭동물과 좌우대칭동물의 2무리로 나뉜다. 방사대칭동물에는 강장동물문과 유질동물문이 포함된다. 예전에는 이 이문을 합쳐서 자포동물문이라 하고 양자를 각각 아문으로 다룬 적이 있었고, 아직도 흔히 강장동물문에 해당하는 것을 자포동물문이라고 한다. 강장동물과 유질동물은 진정한 소화관, 즉 장이 없다. 방사대칭 동물이 2배역성인데 반해 좌우대칭 동물은 3배역성이고, 후자는 전자에 비해 전진운동에 더 알맞다. 좌우대칭 동물은 체강이 유무와 성질에 따라 무체강동물, 의체강동물, 진체강동물로 나뉜다. 체강이란 동물의 체벽과 장 사이에 체액이 차 있는 빈 곳을 말한다. 무체강동물에는 중배엽성의 조직이 소화관과 체벽 사이를 채우고 있어서 체강이 없으며, 이것에는 편형동물, 중생동물, 유형동물, 악구동물이 포함된다. 중생동물에 관하여 예전에는 원생동물과 후생동물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여긴 적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후생동물이 기생에 의하여 퇴화하여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의체강은 중배엽성 조직으로 완전히 둘러싸이지 않는 체강인데, 이런 체광을 가지는 의체강동물은 윤형동물, 복모동물, 동문동물, 선형동물, 유선형동물, 구두동물, 곡형동물 등 7문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앞에 5문을 합쳐서 대형동물문이라고도 하며, 곡형동물은 내항동물이라고도 한다. 진체강은 체벽과 장 사이의 빈 곳이 중배엽성의 조직층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체강인데, 이런 체광을 가지는 진체강 동물은 체강이 발생 양식에 따라 열체강동물과 장체강동물로 나뉜다. 열체강은 낭배의 원구 근처에서 유래하여 내배엽과 외배엽 사이에서 자라는 중배엽성 띠 모양 구조가 쪼개져 형성되는데, 이런 체광을 가지는 열체강동물에는 주형동물, 태형동물, 완족동물, 성구동물, 세예동물, 연체동물, 의충동물, 환형동물, 오구동물, 완보동물, 유조동물, 썰지동물 등 12문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처음에 주형, 태형, 완족 동물은 모두 촉수를 가지는 촉수관이 있으며 다른 공통성도 있어 한데 묶어 촉수동물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장체강은 내배엽성인 원장이 주머니 모양으로 부풀어 이루어진 체강인데, 장체강 동물에는 모악동물, 유수동물, 반색동물, 극비동물, 척색동물 등 5문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척색동물의 하나문인데, 이를 문으로 다루기도 한다. 원생동물문 몸은 단세포 또는 군체를 이룬다. 6,7편 모충, 포자충, 극낭포자충, 유모충이 4문으로 나누어진다. 6,7편 모충은 운동세포기관이 위족 또는 편모이며 편모충 상강, 오팔리나 상강, 6,7충 상강으로 나뉜다. 포자충과 극낭포자충은 기생성이며 포자를 만든다. 유모충하문은 선모가 있으며 이에는 선모충광뿐이다. 해면동물문 몸에는 구멍이 많으며 금세포를 가지고 몸속에 골편을 가지는 것이 많다. 대부분이 바다에 산다. 보통해면강, 육방해면강, 보통해면강으로 나뉜다. 강장동물문 개체에는 고착성인 폴립형과 자유형형인 해파리형이 있다. 자포를 가지는 자세포가 있으며 산만성 신경계를 가진다. 대부분이 바다에 산다. 히드로충강, 해파리강, 산호충강으로 나뉜다. 유질동물문 강장동물에 가까우나 자포가 없고 8줄의 질판대가 있다. 바다에서 산다.
편형 동물문 몸이 등대 쪽으로 납작하고 배설기관으로서 원심관을 가진다. 와충강, 흡충강, 촌충강으로 나뉜다. 흡충강과 촌충강이 종은 모두 기생성이다. 중생동물문 전부 기생성이고 체제가 매우 간단하다. 유형 동물문 몸은 등대 쪽으로 납작하거나 원통 모양이다. 자연입체이고 생식선은 단순한 주머니 모양이다. 대부분이 바다에 산다. 악구동물문 채강, 순환계, 항문 등이 없고 생식선과 교미기가 발달해 있다. 몸에 편모가 있고 인두에 키틴질의 턱이 있다. 모두 바다에 산다. 1972년에 세문으로 설정되었다. 윤형 동물문 몸의 앞쪽에 선모관이 있는 매우 작은 동물들로 원신관, 난황선을 가지며 자웅익체이다. 주로 민물에 살지만 습지나 바다에 사는 것도 있다. 복모동물문 배 쪽에 선모가 있고 몸에 가시가 있다. 몸이 매우 작다. 민물이나 바다에 산다. 동문동물문 가시가 나 있는 머리 부분은 몸속으로 드나들 수 있다. 체표는 키틴질로 덮여있고 체절성을 나타낸다. 몸이 매우 작고 바다에 산다. 선형 동물문 몸은 기다란 원통형이다. 머리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몸은 큐티클층으로 덮여있고 신축성이 적다. 바다, 민물, 육상에서 자유생활을 하는 것도 있고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는 것도 있다. 유선형 동물문 성체는 몸이 가늘고 긴 철사 모양이다. 소화관의 일부가 퇴화되었다. 민물이나 바다에 산다. 구두동물문 몸의 앞부분인 전체는 갈고리 가시를 가지며 몸속을 드나든다. 자웅익체이고 기생성이며 종말숙주는 척추동물이다. 곡형 동물문 몸은 악부, 병부, 주근으로 되어 있다. 항문이 척수관 안에 열린다. 원심관이 있고 채강이 없다. 대부분 바다에 산다. 추형 동물문 몸에는 척수관이 있으며 관 속에 산다. 소화관은 채강 속에 있고 혈관계는 폐쇄형이다. 모두 바다에 산다. 태형 동물문 주로 군체를 형성하는데 개원은 충실에 들어있고 척수관이 있으며 항문은 척수관 밖에 열린다. 배설계, 순환계, 호흡계가 없다. 보통 자웅동체이다. 대부분 바다에 산다. 완족동물문 몸에는 배 쪽에 이장의 껍데기가 있다. 척수관이 있으며 껍데기 앞면에 외투막이 덮여있다. 현서종은 수가 적으나 화석종은 3만여 종이 알려져 있다. 바다에 산다. 무관절강과 유관절강으로 나뉜다. 성구동물문 몸은 원통 모양이고 구문부와 동부로 구분된다. 구문부는 촉수를 지니며 몸속을 드나든다. 소화관은 심하게 꼬여있다. 순환계는 퇴화되고 배설계는 후심관이며 한 쌍이 있다. 자웅익체이다. 모두 바다에 산다. 새의 동물문 몸은 구문부와 동부로 구분되며 꼬리 위쪽 부속기를 가지는 것도 있다. 몸표면은 소돌기로 덮여있다. 채강은 진채강으로 발달되어 있고 소화관은 인두가 발달되어 있다. 배설기는 원심관이다. 자웅익체이며 바다에 산다. 연체동물문 많은 종류가 껍데기를 가지며 몸은 머리, 내장낭, 발 및 외투막의 사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 민물, 육상에 산다.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물군이다. 단판강, 가판강, 무판강, 굴족강, 복족강, 부족강, 두족강으로 나뉜다. 의충동 물문 몸은 구문부와 동부로 되어 있고 항문은 몸의 뒤에 열린다. 모두 바다에 산다. 환형 동물문 몸은 안팎으로 체절성이 뚜렷하다. 체벽에는 환상근과 종주근이 있어 몸의 신축성이 크다.
체표는 표피와 하표피에서 분비된 엷은 큐티클로 덮여있다. 자웅동체 또는 자웅익체이다. 바다, 윗물, 육상에 산다. 다무강, 흑구충강, 비무강, 질강 등으로 나뉜다. 오구동물문 몸은 기다란 혀 모양이고 몸 앞쪽에 5개의 돌깃물이 있다. 체내 수정을 한다. 모두 기생성이며 척추동물의 폐나 비도 등의 호흡기에 기생한다. 완보동물문 몸은 짧고 뭉툭하며 원통형이다. 몸 길이 0.5에서 1mm이고 배 쪽에 4쌍의 다리가 있는데 끝에는 4에서 8개의 발톱이 있다. 물기가 많은 이길이나 말 위에서 사는 것이 많으나 바다에도 산다. 유조동물문 몸 길이 1.4에서 15cm의 원통상의 동물이다. 머리에 환절로 된 한 쌍의 더듬이가 있고 몸통에는 여러 쌍의 짧은 다리가 있는데 끝에 한 쌍의 발톱이 있다. 열대, 아열대 지방의 육상에 산다. 절지동물문 가장 많은 종류를 포함하는 문이다. 체절성이 뚜렷하고 관절이 있는 다리들을 가진다. 몸은 부위에 따른 분화가 뚜렷하다. 바다, 윗물, 육상에 산다. 고생대에는 삼엽충이 번영하였다. 현서 절지동물로는 주형강, 바다거미강, 갑각강, 백악강, 순각강, 결합강, 소각강, 곤충강 등이 있다. 모악동물문 몸은 두부, 동부, 미부로 구분되며 옆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를 가진다. 머리에 안점이 있고 키틴질의 유아 악모들이 나 있다. 자웅동체이며 모두 바다에 산다. 유수동물문 몸은 전체, 중체, 후체로 구분되며 전체에 긴 촉수가 나 있다. 깊은 바다에서 관상의 집을 짓고 산다. 1951년 세문으로 설정되었다. 반색동물문 몸은 구문부, 금부, 동부의 3부분으로 구분되며 자유생활을 하는 것과 고착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 극비동물문 유생은 좌우대칭이지만 성체는 방사대칭이다. 몸속에는 골편이나 골판이 있으며 표면에 가시가 있는 것이 많다. 수관계라는 특별한 구조가 있어 운동, 순환, 배설작용을 한다. 감각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모두 바다에서 산다. 바다나리강, 불가사리강, 성계강, 해삼강 등이 있다. 바다나리류에는 화석종이 많다. 척색동물문 일생 또는 어릴 때에 척색이라는 몸의 지지구조를 가지며 몸의 등 쪽에 관상의 신경색이 있다. 미색동물, 두색동물, 척추동물의 3화문으로 나뉜다. 미색동물은 유생 때 꼬리에 척색을 가지며 해초강, 탈야강, 유형강으로 나뉜다. 두색동물은 일생 동안 꼬리에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척색을 가진다. 척추동물은 골격의 주축을 이루는 등뼈와 2개를 가지며 어상강과 사지상강으로 나뉜다. 어상강에 무화과강, 연고러강, 경고러강이 있다. 사지상강에는 양서강, 파충강, 조강, 포유강이 있다. 이상과 같이 문 수준에서는 해양의 동물이 육지의 동물보다 훨씬 다양하다. 육상에서는 곤충이 다양하게 적응방산하여 동물계 전체 종들의 약 3/4를 차지한다. (3) 체제 발달. 동물은 문 수준에서도 30여 무리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체제에는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 하등한 동물에서 고등한 동물로의 진화에 있어서 체제나 행동이 발달하고 복잡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생명체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자율성인데 이것은 화학적 진화에 의하여 생명이 기원함으로써 원시적인 생명체가 나타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생물체는 모두 자동제어계라고 하여도 무방한데 고등동물의 뇌신경계는 그 특성을 매우 잘 발휘하고 있으므로 동물계 전체의 발달 양상을 볼 때에는 신경계의 발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명체의 자율성은
한편에서는 환경으로부터의 생명체의 독립을 의미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한정된 환경하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므로 체제의 발달을 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볼 필요도 있다. 체제 발달의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관의 기원과 발달의 양상은 각 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특질에 따라 다르다. 1. 단세포동물에서 다세포동물로의 이행단계 단세포동물인 원생동물은 각각 세포로서의 공통된 생명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그 자신이 개체로서 여러 가지로 분화하고 있어 고등동물의 기관과 대비되는 세포기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 주요한 것은 성모, 편모, 위족 등의 운동 세포기관, 세포립, 식포, 세포학문 등의 소화 세포기관, 수분 조절이나 배설작용을 하는 수축포 등이며 신경 섬유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원생동물도 있다. 원생동물은 단세포로서 오랫동안 진화하여 왔다. 단세포동물에서 어떻게 다세포동물로 진화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정설이 없으나 볼복스와 같은 세포군체를 이행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단세포동물도 각각 하나의 개체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개체성은 다세포동물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다. 해면동물은 다세포동물이기는 하지만 아직 개체성은 뚜렷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한 개체로서의 부분 간의 결합이 긴밀하지 않고 신경, 근육, 감각기관도 없으며 편모를 지닌 금세포가 수류를 일으켜 먹이를 먹고 세포 내 소화를 하는 정도이다. 해면동물에 비하면 강장동물이나 유질동물은 동물로서의 발달 양상을 뚜렷이 나타내는 다세포동물이다. 2. 다세포동물의 제1단계 강장동물이나 유질동물에서는 근육세포가 나타나고 신경계도 있다. 그러나 신경계는 신경세포들이 돌기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그물 모양을 이루며 중추가 없는 산만성 신경계이다. 몸의 운동은 느리다. 평형기나 안정등의 감각기관도 나타난다. 먹이는 주로 위강이 벽을 이루는 세포에 붙잡혀 세포 안에서 소화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원생동물이나 해면동물과 같지만 위강 안에 소화효소를 내보내 세포 밖에서 예비적 소화도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강장동물이나 유질동물은 동물 체제의 특성을 점차 나타내고 있다. 3. 다세포동물의 제2단계 강장동물이나 유질동물보다 더 진화된 편형동물, 유형동물, 윤형동물, 선형동물, 완족동물 등을 보면 몸 안에 생긴 노폐물을 모아내보내는 배설기관이 있고 또 신경계에 신경세포가 한데 모인 신경절이 형성되어 있다. 원생동물, 해면동물, 강장동물, 유질동물에도 배설이 있지만 그것은 개개의 세포가 직접 밖으로 노폐물을 배설하는 식이고 특별한 배설기관은 없다. 동물은 고등화함에 따라 배설기관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계 전체를 볼 때 하등한 동물에서의 배설기관은 원신관이고 더 발달한 동물에서는 신관을 볼 수 있으며 고등한 동물에서는 신장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된다. 다음에 신경계에서 신경절이 생긴다는 것은 신경계의 중추가 생긴 것을 의미하며 뇌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소화기를 살펴보면 강장동물이나 유질동물에서는 단순한 위강이 상태이지만 편형동물에서는 몸속에 관 모양의 소화관이 있다. 그러나 이 소화관은 아직 항문이 없고 몸을 관통하는 관으로 되어 있지 않다. 동물의 운동이 활발하게 되면 몸의 앞, 뒤에 구분이 생기고 등 배에 차이가 생겨 좌우의 구별도 뚜렷하게 된다. 그러므로 동물은 방사대칭형에서부터 좌우대칭형으로 진화되었다. 운동 방향의 앞끝 부분은 점차 머리로 되고 여기에 신경중추와 감각기관이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착성 동물이나 운동이 매우 느린 동물에서는 머리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4. 다세포동물의 제3단계 생물은 어느 것이나 호흡을 하는데 배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등한 동물에서는 개개의 세포가 직접 외계와 또는 체내의 외계라고 할 수 있는 제액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하고 있어 특별한 호흡기관은 상당히 고등한 동물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체제가 복잡해지면 몸 안에서 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어 체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심장 및 혈관으로 된 순환계이다.
순환계로 몸속을 도는 체액도 일정한 조성과 성질을 갖춘 혈액으로 발달한다. 순환계를 갖춘 동물에서는 신경계도 복잡해짐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운동의 활발함과도 관계가 있어 운동기관인 지느러미, 다리, 날개 등의 발달, 절지동물의 외골격이나 척추동물의 내골격과 같은 몸의 지지구조의 형성이 함께 이루어진다. 5. 척색동물의 단계. 척색동물에서는 몸의 지지구조로서 몸속에 척색이 생기고 중추신경이 관상으로 된다. 척색동물 중에서 특히 척추동물의 발달 단계는 주목을 끌 만하다. 척추동물에서는 관상의 중추신경이 두개골과 척추 속에서 보호받아 현저하게 발달하고 분화하여 신경계의 중추화가 극도로 진전되었다. 이와 함께 척추동물에서 시각기관인 눈이 카메라 눈으로 발달하고 청각기관도 단계적으로 잘 발달하였다. 수종동물로부터 육상동물로 진화한 것은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환형동물이나 연체동물, 특히 절지동물은 육상에 올라와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도 척추동물의 진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어류에서 양서류로, 다음에 파충류로 진화함에 따라 다리와 폐 등의 새로운 구조를 생성함과 동시에 전반적인 체제가 발달하고 포유류와 조류에 이르러서는 체온 조절 기능이 발달하여 체온의 항원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외계의 온도가 변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어 계절을 극복하고 생활할 수 있다. 이리하여 고도로 자율적인 동물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적응과 행동. 동물은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적을 피하고 같은 종끼리는 생식을 하여 자손을 퍼뜨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물은 개체와 종족을 유지하고 있다. 산출된 알로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발생하여 자라는 것도 종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동물의 각 종에서는 환경에 적응한 여러 가지 구조나 생활 방식이 발달되어 있다. 1. 적응 형질의 예보호색, 의태, 경계색 등은 예전부터 적응 형질의 좋은 예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숙주를 찾지 못하면 번식할 수 없는 기생충이 알을 많이 낳는 것도 하나의 적응 현상이다. 이동성이 약한 지렁이, 복종류 등은 자웅동체인 것이 많은데 이것은 번식에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먹이를 잡아먹기 위한 입틀이나 감각기관의 발달과 변화, 몸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비늘, 갑껍데기, 체온 유지에 유용한 깃털이나 털 등 몸의 세부 구조에까지 적응적 의의를 지적할 수 있다. 2. 행동과 사회의 발달. 동물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비교적 하등한 동물의 행동은 주성과 반사를 바탕으로 하며 대체로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의 구성원인 개체들이 그중 고유한 행동형에 묶여 있음을 의미한다. 비교적 고등한 동물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 양식에 학습과 조건 반사가 첨가된다. 이 학습과 조건 반사는 각 개체로 하여금 생후의 환경 조건에 의존하여 제각기 새로운 행동형을 성립시키게 하며 변화가 많은 환경 조건에 대응하여 복잡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한다. 흔히 말하는 본능은 동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 어떤 해발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미새의 부리의 모양이나 빛깔이 해발인이 되어 새끼의 먹이를 조르는 행동이 나타난다. 본능에도 해발인이 되는 것이 생후에 결정되든가 학습이 첨가되든가 하여 성립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비교적 고등한 동물에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의 발달은 같은 종의 개체들 집단에 여러 가지 조직화가 생기고 제도적인 것이 나타나서 동물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등한 동물에서도 이를테면 좋아하는 온도나 습도가 있는 곳에 모여들어 자연적인 집단이 형성되며 이것은 번식 행동 등에 유용하다. 행동의 복잡화는 텃세제도, 지도제도, 순위제도, 가족제도 등 집단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때 우선 같은 종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다음의 개체 계계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조류나 포유류의 단계에서는 몸짓이나 발성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발달하고 이것은 동물의 지능적 발달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여러 가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행동을 선택하고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의 단계에 의해 와서 비로소 확인된다. 오. 분포. 동물은 수평적으로는 북극 지방에서부터 남극 대륙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는 깊은 바다에서 조간대 그리고 육지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거의 어디에나 살고 있으며 개개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나타내고 곳에 따라 동물상이 다르다. 동물의 분포 양상은 지구 표면의 역사와 관계가 깊다. 이를테면 포유류 발달의 초기 시대에 대륙과의 연결이 끊긴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하등한 포유동물만이 살고 있었다. 동물의 분포 상태는 일정하지 않고 지역에 따른 특이성이 있으므로 세계를 동물지리구로 구분할 수 있다. 육지의 경우 일찍이 AR월리스는 주로 조류와 포유류의 분포 상태의 차이에 의거하여 북극구, 신북구, 에티오피아구, 동양구, 신혈대구 및 오스트레일리아구의 6구로 나누었다. 나중에 이들 6구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구를 남기에 신혈대구를 신계라하고 나머지 4지구를 통틀어서 북계라고 하게 되었다. 남계와 신계는 면적은 작지만 넓은 북계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보다도 많은 동물이 산다. (6) 사람. 사람은 예전부터 동물을 먹고, 입고, 부렸다. 또한 애완용으로도 많이 이용하여 왔다. 그래서 일찍부터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길러왔고,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품종으로 개량하였다. 근래에는 가축 이외에도 물고기, 조개 등을 양식하여 이용하게 되었으며 많은 종류의 동물이 사람의 위락을 위한 사냥, 낚시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동물 중에는 사람 몸에 기생하는 것, 전염병을 매개하는 것이 있고 사나운 짐승, 독을 가진 동물들은 사람을 직접 해치며 해충이나 쥐 등은 곡식을 먹어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그리고 동물은 생물학이나 의학의 실험 재료가 되며 전염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항혈청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진귀한 동물은 동물원에서 길러 관람하기도 한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파괴하거나 남획함으로써 이미 전멸하였거나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도 적지 않게 되었다. 야생동물의 보호는 자연보호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